여러분, 혹시 바디 프로필 열풍 들어보셨나요? 바디 프로필이란 약 3개월간의 고강도 운동과 철저한 식단으로 몸을 가꿔 모델처럼 촬영한 사진을 말하는데요. 최근 2030 세대를 중심으로 SNS에서 자신의 바디 프로필 사진을 공유하는 현상이 유행을 하며 일명 바디 프로필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면서 자기 관리하는 일상을 SNS에 공유해 친구들과 소통하고 관리 후의 결과물을 통해 강한 만족감과 성취감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바디 프로필의 부작용에 대해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보여주기식의 극단적 체중 감량을 부추겨 바디 프로필 촬영이 끝난 이후 거식증이나 폭식증, 요요 현상, 생리불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체적 문제는 정신적 불안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바디 프로필의 문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디 프로필을 찍은 것을 후회하는 다이어터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근육질의 몸매로 유명한 연예인 김종국 또한 바디 프로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자기 만족이긴 하지만 왜 인생을 사진 한 장에 거냐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인생을 사진에다 걸면 안 된다. 인생은 끊기지 않는 동영상이다 라는 명언을 남기며 극단적인 다이어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강하고 효율적인 다이어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다이어트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저는 여러분의 청춘 가이드 김규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안내해드릴 이야기는 건강하게 다이어트하기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살을 빼기 위해 다이어트를 시도한 적이 있을 텐데요. 많은 사람이 경험한 만큼 그 방법도 아주 다양합니다. 특히 시대별로도 유행했던 다이어트 방법이 있습니다. 1950년대에는 당시 찰리 쉐드가 저서한 체중 감량을 기도하라가 베스트셀러에 올라 하나님에게 날씬해지도록 기도하는 기도 다이어트가 유행했다고 합니다. 조금 황당한 다이어트이지만 사람들의 열망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지금도 유행하고 있는 원푸드 다이어트가 생기게 됩니다. 당시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저칼로리인 양배추만 섭취하는 다이어트가 성행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생긴 양배추 다이어트가 오늘날 바나나, 사과, 고구마, 감자 등의 음식으로까지 적용되어 다른 음식은 전혀 섭취하지 않고 한 가지 음식만을 섭취하는 원푸드 다이어트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1970년대부터는 약으로 다이어트하는 시대를 맞이했고 특정 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문제가 되어 판매가 중지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1980년대, 1990년대에는 고단백,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매우 낮은 칼로리를 섭취하는 극단적인 다이어트 방법이 유행했는데요. 스카스 데일 다이어트, 에킨스 다이어트 등 탄수화물을 줄이는 다양한 다이어트가 생겨났습니다. 이 당시부터 탄수화물을 비만을 일으키는 주 요인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 방법은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오늘날에는 아이유 다이어트, 설현 다이어트, 강소라 다이어트 등 날씬하고 예쁜 연예인들이 다이어트에 성공한 식단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연예인처럼 예쁜 몸매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외적으로 날씬하고 아름다운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워 다이어트 보조제나 다이어트 식품 등 다양한 다이어트 관련 용품들도 광고하고 있죠. 이에 알 수 있듯이 시대를 불문하고 사람들은 날씬한 몸매에 대한 열망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라는 말도 생겨나지 않았을까요? 다이어트의 사전적 정의는 음식을 조절하는 것, 체중을 줄이거나 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제한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의 증진이라는 목적은 무시된 채 오직 외적인 만족감이라는 이유만으로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다이어트는 신체는 물론이고 정신 건강까지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다이어트 방법을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럼 건강하게 다이어트하기, 그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건강하게 다이어트하기 그 첫 번째 방법은 지속 가능한 식단을 짜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다이어트의 70%가 식단 관리, 30%가 운동이라고 할 정도로 다이어트에 있어서 식단 관리는 필수입니다. 보통 다이어트를 시작한다고 하면 닭가슴살, 고구마, 양배추 등 저칼로리의 음식만 섭취하거나 매우 적은 양의 식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우리 평생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을까요? 하루 삼시세끼를 이렇게 극단적인 식단으로 매일 먹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고칼로리의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극단적인 다이어트 식단에 식욕을 참지 못하는 예도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평생의 숙제라고 할 만큼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식단을 짜는 것이 중요한데요. 단기간에 무리하게 체중 감량을 하려고 집착을 하다 보면 금방 지쳐 포기하게 될 것이고 혹여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금방 요요가 올 가능성도 매우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유튜브나 인터넷에 일주일에 5kg 빼기, 한 달에 10kg 빼기 등 단기간에 체중 감량에 성공할 수 있는 무리한 다이어트 방법들이 많이 소개되면서 무조건 칼로리는 적게, 탄수화물과 지방은 거의 섭취하지 않는 식의 극단적인 식단이 다이어트의 공식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고려대 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병덕 교수는 식단을 통한 체중 감량은 결국 인위적인 영양 결핍을 만들어주는 게 초점이다. 시중에 유행하는 다이어트의 공통점은 짧은 기간 효과를 낸 후 다시 원래 식단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라며 다이어트 식단은 평생을 지킬 방법으로 하라는 것이 제1원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 단기간에 극단적인 식단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계속 집착하게 된다면 몸과 마음을 모두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 가능한 식단은 어떻게 짜야 할까요? 가장 먼저 천천히 오래도록 꾸준히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이어트는 평생의 숙제이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으로 다이어트를 대하면 지속 가능한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이런 마음가짐이 준비되었다면 이젠 자신에게 맞는 식단을 짜고 계획하면 됩니다. 하루에 2끼나 3끼를 먹을 수 있고 아니면 그 이상 먹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적은 양을 여러 번 나눠서 먹는 방법이 맞거나 한 끼를 먹더라도 포만감 있는 식사를 하는 게 맞을 수 있는데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꾸준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오래도록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먹을지를 정했으니 무엇을 먹을지도 정해봐야겠죠. 뻔한 말처럼 들릴 수는 있지만 균형 잡힌 식단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 몸에서는 식욕을 억제하고 열량 소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인 렙틴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나오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먹어야 합니다. 식사에 탄수화물이 있어야 포만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다이어트라며 탄수화물을 급격히 줄이거나 아예 섭취하지 않는다면 포만감을 느끼지 못할 거고 결국 폭식으로 이어져 오히려 다이어트 실패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은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의 영양소를 섭취하려고 하거나 절단하려고 한다면 분명 우리 몸에서는 이상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이어트를 지속하기 힘들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일단 영양소가 종류별로 있잖아요. 그 적정 비율이 있는데 그 적정 비율에 맞춰서 골고루 먹는 거를 균형 잡힌 식단이라고 하고요. 보통 그 3대 영양소라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는데 탄수화물 60, 단백질 20, 지방 20의 비율로 먹는 게 가장 균형 잡힌 식단이라고 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이제 영양소들을 골고루 먹는 건데 영양소가 부족하면 결핍증이 생기잖아요. 결핍증이 생기지 않도록 영양소를 골고루 먹어야지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탄수화물을 많이 절제하는 거를 하는데요. 우선 저탄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이 탄수화물보다는 포만감이 좀 많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방이 탄수화물보다는 칼로리가 좀 더 높거든요. 그래서 뭐 지방을 더 많이 먹는 경우에는 좋은 지방도 있고 나쁜 지방도 있지만 먹다 보면 심혈관계 질환 등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안 좋아서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하고, 저탄고백은 이제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경우인데 단백질도 어느 적정량을 먹어야지 그 이상을 먹으면 이제 뭐 신장에 무리가 간다든지 아니면 통풍이 생길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대 20, 20으로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영양소와 미네랄이 제거된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 현미, 통밀 등 건강한 탄수화물이나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등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체를 해서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한다면 분명 건강을 지키며 다이어트를 장기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직접 요리를 하는 습관을 들여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밖에서 사 먹거나 배달해 먹는 음식에는 우리의 생각보다 당이나 화학 조미료들이 더 많이 첨가되어 있는데요.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할 때는 자제하는 것이 좋겠죠? 다이어터들 사이에서 두부 유부초밥, 토마토 계란볶음, 가지 피자, 닭가슴살 샌드위치 등등 다양하고 간단한 다이어트 요리 레시피들이 많이 공유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한다면 더 맛있고 즐거운 식단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극적이고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을 먹고 싶어질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럴 때마다 억지로 식욕을 참고 억누르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가끔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어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우리 두 걸음의 진전을 위한 한 걸음의 후퇴라고 생각합시다. 다이어트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닌 마라톤. 우리 가끔 휴식도 해주며 오래 꾸준하게 다이어트를 지속해 봅시다. 두 번째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활동량을 높이라는 것이죠. 다이어트에 있어서 식단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한다지만 다이어트를 장기전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은 운동입니다.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식단을 전혀 조절하지 않는다면 다이어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아도 평소보다 더 적게 먹으면 살이 그냥 빠질까요? 네, 맞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아도 식단을 조절하면 살은 빠집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아주 짧아요. 우리 몸은 서서히 적은 식사량에 적응을 하게 될 것이고 기초 대사량이 낮아져 더 이상 살이 빠지지 않는 지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양을 더 줄이지 않는 이상 체중 감량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흔히들 말하는 정체기, 적응기라고 하는 기간이 찾아오게 되는 것인데요. 그럼 이러한 기간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운동입니다. 결론적으로 칼로리만 줄인다고 살이 잘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운동도 함께 해줘야 정체기를 이겨내고 꾸준히 오래도록 다이어트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대사량, 기초 대사량 가만히 있어도 사용하는 양이 늘어나고 여기서 근육이 조금 늘어나면서 활동량이 더 많아지니까 먹는 양을 유지를 해도 사용하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살이 조금씩 빠져요. 먹는 양을 빼면서 운동을 증가시키면 이 대사량 조절이 더 적응이 되면서 요요 현상도 덜 오고 몸도 조금 더 이상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운동이 다이어트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체중 유지를 하거나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먹는 양이랑 우리 몸이 사용하는 양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양을 이제 대사량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먹는 양이 사용하는 양보다 많으면 살이 찌게 되는 거고, 사용하는 양이 먹는 양보다 많으면 살이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먹는 양을 그러면 줄여서 하게 되는, 이게 아까 말한 운동 없이 식단만 한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처음에는 살이 되게 잘 빠져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의 문제점은 살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기본 몸의 대사량, 몸이 사용하는 양도 줄어들고,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먹는 양을 조금만 늘려도 사용하는 양이 같이 줄어있기 때문에 요요 현상이 금방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육도 잘 빠지고 이렇게 식단만 해서 살이랑 근육이 빠지면 나이 들어 보인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살이 처져 보인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요요가 오는 것이 운동 없이 식단만 한 경우의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체지방 감량이 목적이 아닌 건강 유지, 요요 방지, 정체기 극복, 근육량 유지 등 많은 이유를 들어 운동을 계속해서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헬스장에 가서 PT를 받거나 러닝머신을 뛰는 것만이 운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즐기며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보세요. 여기 운동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까운 거리인지. 가까운 곳이어야 시간 낭비도 없고 오래 다닐 수 있겠죠. 두 번째, 시간 배분이 자유로운지. 시간 배분이 자유롭지 않은 운동을 고르면 자주 빠지게 되고 또 오래 다니지 못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시간 배분이 자유로운 운동을 고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 번째, 재미있는지. 재미없고 관심 없는 운동을 억지로 하게 된다면 이 역시도 꾸준히 하기 어렵겠죠. 처음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단체로 할 수 있는 운동을 배우면 운동에 흥미를 붙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복싱, 주짓수, 크로스핏, 댄스 등의 스포츠는 주로 여러 인원이 함께 모여 운동을 하는 것으로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이죠. 이 외에도 본인이 평소 배워보고 싶었던 스포츠가 있다면 배움의 재미를 느끼며 체력을 기르고 건강 관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니까 꼭 시도해보세요.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운동에 돈과 시간을 들여야 하나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꼭 운동을 배우고 시작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사소한 습관을 들이면 평소보다 훨씬 활동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는 습관을 들이고 앉아있는 시간보다 서 있는 시간을 늘리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힘들어서 지키기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한다면 생활 습관이 되어서 열량 소모도 늘 것이고 곧 체지방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모여 큰 결과물을 낼 거고 분명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건강한 삶,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다이어트 하기입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시간은 흘러가는데 줄어들지 않는 체중계 위의 숫자를 보고 낙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순간 하루의 초점이 나의 삶이 아닌 다이어트에 맞춰져서 음식을 충분히 즐기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약속도 피하게 되고 체중계 속의 숫자에 일희일비하게 되는 슬럼프에 빠지게 된 것이죠. 슬럼프에 빠지면 식단과 칼로리에 대한 집착이 커져 스트레스가 되고 이로 인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몸무게의 강박증을 가지고 식단 관리와 운동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오히려 다이어트에 실패하게 되는데요.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실패감을 느끼는 지경까지 간다면 정신적 건강까지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슬럼프는 다이어트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다이어트는 하기 싫은 일, 먹고 싶은 것을 못 먹는 일,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이라고 인식을 해버리면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해도 결국에는 신체 건강을 해치고 정신적 건강까지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워지고자 시작한 다이어트가 오히려 나를 망치는 길로 인도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있는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하고 싶어 하는 순수한 의지를 믿어봅시다.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하는 것의 기쁨, 절제로부터 오는 쾌감에 집중을 해보세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처럼 다이어트의 끝에 찾아올 뿌듯함을 위해 우리 더 열심히 달려봅시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모두들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세요. 안녕! 고래별 그룹 그러면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아도 밥을 평소보다 적게 먹어요. 되게 근육량 유지.
으.